샀다 팔았다는 입지도 아니에요. 장화 신고 들어가서 구두 신고 나온다고. 지금 장화 신을 시기거든요. 아유, 전 단기 투자는 저는 잘 모릅니다. 하반기에도 좀 양극화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서울에서도 어쨌든 지금 보면은 특히 반포동 이런 데서 이제 뭐 평당 1억이 넘는 그런 신고가 거래들이 미미하게 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또 말씀하신 대로 거래량은 없어요. 예, 작년에 이제 막 중저가 노도강 막 젊은 사람들이 막 휩쓸고 막 그랬는데, 서울에서도 좀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내에서도 이루어질 걸로 보시나요? 거래량이 유의미하지 않은 수치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렇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혹시 정부에서 추가적인 이제 규제 완화가 돼서 대출을 좀 더 자유롭게 해준다든지 하면은 아마 그 중간 가격대가 올라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비싸고 싼 쪽들만 거래가 되고 있는 것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올라간다 내려간다라고 규정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사를 꼭 가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비싼 가격이라도 이제 수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반포자이 25평형이 28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거든요. 서울에서 25평대 아파트 중에서는 반포자이가 제일 좋은 아파트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반포자이보다는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가 더 좋은 아파트고, 시세면으로는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보다는 아크로 료파크가 더 비쌌었거든요. 통계 숫자가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좀 잘못된 숫자가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통계들이 꼭 이렇게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시진 마실 것 같고, 지금 거래되는 패턴들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은 꼭 이사를 가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반포자이 25평을 28억 2천만 원 주고서 뭐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실거주 목적으로 꼭 이사를 가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세보다 조금 더 비싸게 이사를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좀 시장이 조금 더 달리 보이실 것 같고요. 아울러서 지금 이제 그 중저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실거주 목적도 있지만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셨던 분들 중에서 똘똘을 한 채로 또 몰아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그 이제 양도세 한시적 인하를 1년 정도 유예를 했잖아요. 그것들 때문에 좀 중저가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내놓기도 하거든요. 그럼 금매로 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매 가격이 싸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 그걸 또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팔고 있는 게 뭐고 안 팔고 있는 게 뭔지 그냥 그 정도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좀 중저가 지역에 금매를 잡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좀 상급지 같은 경우는 좀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좀 당분간은 조금 더 뭐 눈치를 봐야겠다 이렇게 좀 판단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역마다 가격마다 전략을 좀 따로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경기도 빅4. 예. 경기도 빅4라고 하면 성남, 그쵸, 분당 판교 있는 데랑 과천, 광명, 하남 이렇게 네 곳인데, 이렇게 입지가 좋은 경기도 시장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이것도 뭐 지역마다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과천, 성남, 광명, 하남은 현재 지금 약보합 상태입니다. 네. 실제적으로 2021년도 고가 찍은 것 대비 호가 대비는 내려왔고요. 그렇다고 뭐 하락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게 또 단지마다 또 신고가를 찍는 것도 있고 작년 호가 대비 내려온 단지도 있기 때문에 섞여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보합 장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2021년도만 오른 게 아니라 2020년, 2021년도 2년 내내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부담스럽거든요. 요 네 개 지역은 대부분 다 또 대출 상한선을 넘은 지역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이 지역을 들어갈 것인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약보합이지만 이 지역은 결국은 조금 계속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지이기도 하거든요. 지금부터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 나누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 네 개 지역은 서울의 웬만한 지역보다 시세가 높아요. 그렇죠. 서울에서도 중상위권층이 포함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인기가 있는 지역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대기 수요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유가 자체 일자리도 많고 강남가의 접근성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인기 좋은 아파트들이라든지 정비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들, 재건축 같은 경우는 계속 인기가 있을 것 같고, 교통망이 좋아지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수요도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장기적으로 보는 것들이지, 여기는 샀다 팔았다는 입지도 아니에요. 자금도 사실 부담이 많이 투입되는 곳이기도 하고, 사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뭐냐면은, 실수자들은 좀 비싸도 들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초구에 있는 그런 아파트를 사는 것들은 투자용이 아니거든요. 투자용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은 매매가랑 전세가랑 갭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막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그것들을 투자하지는 않거든요. 그걸 투자할 거면 차라리 뭐 꼬마 빌딩이라든지 다른 걸 투자하죠. 그건 말 그대로 실거주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말씀드린 경기도 빅4 지역들 같은 경우는 매매가랑 전세값이 큽니다. 지금은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시장인데 적극적으로 거래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이고요. 지난 2년 동안에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보합장이다. 하지만 아마 이 보합장이 끝나게 되면 바로 또 올라갈 수 있는 지역.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 또 신간도 나온다고 들었는데, 인천 부동산의 미래. 인천만 이렇게 꼭 집어가지고 이렇게 책을 또
내신 이유가 있나요? 저는 실수요자들의 네. 주거 문제 해결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네. 서울에서 집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분들은 이미 경제력이 충분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경기도도 좋은 입지, 우리가 가고 싶은 입지들은 이미 서울보다 비싸요. 아까 경기도 빅4 지역들 같은 경우 서울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들어갈 수 없는 분 중에 서울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만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입지가 저 인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인천이 과거에는 교통도 좀 불편했고 새 아파트도 없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겼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에 인천도 분위기가 좀 많이 좋아졌었고요. 그래서 향후 한 3년 동안에 공급이 많아요. 네. 공급이 많기 때문에 시세가 늘 약세일 거거든요. 그렇죠. 약보합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없는 상태에서 입지만 좋아지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다른 지역들은 입지가 좋아지면 가격이 막 이렇게 기하급수로 올라가는데 여기는 입지는 좋아지는데 교통망도 좋아지고 실거주 내 집 마련으로 안정되게 10년 이상 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서 물론 인천의 모든 아파트가 다 올라가는 건 아니라 입지가 좋아지는 지역 중에서 교통이 좋아지는 지역들 좀 선별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저렴하게 아마 내 집을 하실 수 있는 되게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저께 그 미추홀구에 답사를 갔다 왔는데 미추홀구는 이제 주안동이 중심에 있거든요. 주안동 주변에 지금 정비 사업이 한 20개 돼요. 얼마일 것 같았어요, 84가? 뭐 한 6억? 그래요, 말 6억이에요. 근데 지금 6억으로 84 갈 수 있는 데는 수도권에 거기밖에 없어요. 없죠. 근데 지금 6억이 제일 비싼 거고요. 네. 4억대도 있어요. 오. 84인데. 네. 그럼 4억에서 6억이면은 34평을 새 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는데 교통망도 좋아져요. 주안역을 관통하지 않지만 바로 옆에 인천 시청역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GTX-B를 타고 네, 거기 용산이나 서니까. 갈 수 네.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30분 안에 서울 출퇴근에 가능한 입지인데 네. 인천 지하철 2호선 타기 환승하면 되는 것들이고 그런 입지를 지금 4억 원대 들어갈 수 있다? 그럼 너무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물론 지금 사면 가격 안 올라요. 샀는데 가격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GTX가 뚫리고 그 신도시 정비 사업들이 다 끝나게 되면은 입지는 좋아지거든요. 그 칙칙했던 주안역 주변들도 다 정비가 될 것이고 주안뿐만이 아니라 동구 뭐 송림지구도 있고요. 또 중구도 영종 신도시도 또 좋아질 것이고 또 기존 구도심도 좋아질 것이고 남동구 마찬가지고 연수구 마찬가지고 서구는 지금 천지개벽 중에 있고 계양구도 신도시 들어오게 되면 10년 후에는 입주다 했을 거고 인천만큼 살기 좋아지는 입지가 없거든요. 네. 지금 인천에 8개 구가 다 지금 개발 중이거든요. 네. 이런 말 있잖아요. 장화 신고 들어가서 구두 신고 나온다고. 네. 예, 지금 장화 신을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도 안 보이실 텐데 저는 미래 청사진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네. 10년 후에는 가장 저렴하면서 좋은 입지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죠.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책도 내신 거고 그렇죠. 또 중요한 건 이제 뭐 단기 투자 이런 게 아니라 그 예전에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대한민국 이제 주택 매수자들 보면은 평균 거주하는 게 10.5년, 11년, 10.8년. 네, 11년. 10.8년, 네, 딱 11년. 그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봤을 때. 그렇죠. 딱 이제 뭐 지금이나 내년, 내후년 이렇게 수도권 너무 지금 비싸 있을 때 좀 이제 구매를 해서 좀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죠. 좀 천지개벽할 수 있는. 아유, 전 단기 투자는 전 잘 모릅니다. 예,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